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21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27일과 6월 3일, 8일에 이어지는 유초중고 순차 등교 일정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학을 연기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침상 등교를 미루지 않도록 돼 있다며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교육부, 방역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영유아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시는 우선 42,985명의 영유아와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시교육청에서 지원한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와 아동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시흥시가 관내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에게 1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재료 생산자와 공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 제천시가 중앙시장 2층에 27억 원을 들여 조성한 어린이 실내 놀이터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가 중앙시장 2층 점포 200여 개 중 50개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방식으로 만든 센터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부산 사하도서관이 시설 현대화 등 세 단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2일 재개관했습니다. 도서관은 지난해 3월부터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12억 8천만 원, 시비 9억 6천만 원, 교육청 예산 15억 7천100만 원 등 총 사업비 38억 1,100만 원을 들여 전면 리모델링과 정밀 안전점검, 내진 성능평가 등을 시행했습니다. 서울 관악구가 가족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합니다. 21일 구에 따르면 가족문화복지센터는 지상 6층에서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구는 236억 6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도서관이 5개월여간의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를 거쳐 지난 14일 재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내도서관은 2007년 개관 이후 13년이 지난 건물로 이번 리모델링 공사와 신규 건물 건립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재탄생됐습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도서관이 오는 29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읽는 도서관이란 비전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은 유아 및 어린이 자료실, 체험형 동화구연실, 문화교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 종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기존 관내 놀이터 및 생활체육공간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종로 우리 동네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놀이터 조성 계획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어린이, 주민들과 소통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북도 교육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시설 확충 개선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195곳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먼저 어린이집 2곳과 초등학교 46곳에 통학로를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표지 등을 확충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22일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교육환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2,564억 원을 편성해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회 추경의 주요 사업은 미래교육 기반 조성 237억 원, 학습력 강화 40억 원,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149억 원, 시설 사업 등 교육 환경 개선 825억 원입니다. 서울 금천구가 각 학교의 안전한 등교 수업 준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왔던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구는 3월부터 지역 17개 공립초등학교에 청소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1개월당 약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총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은 학교별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 안전 도우미 인력을 활용한 학교 방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인근에 제조업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은 그동안 대체기와 간담회 및 건축주와의 중재를 통해 건축 허가 전면 취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현실적으로 불가하지만 실질적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학교 인접 제조업 한동에 대한 공사 포기와 사업 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제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출결 평가 기록 운영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마련한 지침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횟수 조정, 수행평가 반영 비율 조정, 안전 확보 방안 등 평가 계획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유소년 야구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소년 장학금에는 166명의 학생이 신청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장학재단 관계자,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장학금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초중고등학생 각각 20명씩 총 6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8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격주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등교 계약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두 수업 방식을 병행하되 주 1회 이상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감 공약 사업인 학생 신발장 설치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 현관 신발장 설치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에 예산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주출입구인 현관 주변에 개인 신발장을 설치해 학생 편의를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경기 양주시가 관내 초등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 학교숲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한 자연체험 학습 기회 제공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지로 덕정초등학교를 선정해 총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1350제곱미터 면적의 아스팔트 등굣길을 친자연적인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경기 과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선진화된 새로운 교통단속 장비를 순차적으로 구축키로 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과천시에 따르면 관내 중앙로 과천고등학교 삼거리 부근의 청계초등학교 앞 도로에 다차로 레이더 감지 스마트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다음 달 중 완료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해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들에게 학용품 등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 방문은 아동들에게 신학기 학교폭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